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내용을 간추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 읽기와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 간추리기를 해보았습니다.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주의점을 알려주는 경우는 차례를 굳이 나타내지 않았어요. 기억나나요? 세 줄 닦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쓰기, 우리 지역 소개글 쓰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보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의 차례에 따라, 장소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파악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을 읽고 간추려 봅시다.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죠? 아침, 오후, 저녁, 밤과 같은 말도 있었고 무엇을 끝낸 후, 무엇이 시작하자마자 와 같은 말로도 시간 흐름을 알 수 있었어요. 장소의 변화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따라가면 쉽게 알 수 있었죠? 지금부터 직업체험관에 다녀와서 쓴 글을 읽어줄게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를 생각하며 잘 들어보세요. 즐거운 직업체험. 오래전부터 기다려오던 직업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다. 학교에서 모두 함께 출발해 10시에 직업체험관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반은 모둠별로 흩어졌다. 우리 모둠은 나, 민기, 혜정, 병주까지 4명으로 모두 활발한 친구들이다. 우리 모둠은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으로 출발했다. 소품 설계관은 작은 소품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체험학습 계획을 세울 때 민기가 집안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면 좋겠어 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소품 설계관을 첫 번째 체험활동 장소로 정했다. 민기는 어머니께 드릴 머리끈을 만들고 나는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을 만들기로 했다. 내 손으로 만든 소품이 어딘가 부족해 보였지만 기분만은 진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디자이너 체험을 끝내자 거의 11시가 되었다. 우리는 제빵사 체험을 하려고 제빵학원으로 갔다. 제빵학원 앞에는 크게 크림빵이라고 적혀 있었다.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자 체험관 선생님께서 밀가루를 나누어 주셨다. 체험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차례를 그대로 따라해서 크림빵을 완성했다. 제빵사 체험을 마치고 나오니 거의 12시가 되었다. 우리 모둠은 중앙광장에서 아까 만든 크림빵과 각자 싸온 점심을 먹으며 다른 모둠 친구들과 체험활동 이야기를 나누었다. 효진은 공항에서 한 비행기 조종사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고 준우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문화재를 찾는 체험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 소방서에서 병주가 가장 기대하던 소방관 체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다. 원래 소방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체험해보니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의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방관 체험을 마치고 나서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었다. 2시 반까지 버스를 타기로 우리 반 선생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체험활동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체험활동이 재밌었나요? 세상에는 직업체험관에 있는 직업 외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체험은 내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잘 들어보았나요? 직업체험관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잘 썼지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선 시간 흐름을 알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11시, 12시, 1시, 2시 같은 말들이 나왔던 것이 떠오르네요. 직접적으로 시간을 나타내 주어서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장소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가장 먼저 출발한 곳은 학교였지요. 직업체험관에 도착해서는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에 갔고, 그 다음은 제빵학원, 중앙광장, 소방서의 순서였어요.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 학교에서 출발해 10시에 직업체험관에 도착해서 소품 설계관에서 할아버지께 드릴 솔수건을 만들었어요. 11시에는 제빵학원에서 크림빵을 만들었고 12시가 다 되어 중앙광장에서 크림빵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1시에 소방관 체험을 하러 갔었고 끝나니 2시가 조금 넘었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여러분도 잘 정리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직업체험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많은 친구들이 가보고서 선생님께 추천해 주었어요. 치과병원에서는 치과 의사가 되어 충치를 치료해 볼 수 있고 방송사에서는 실제 뉴스 진행도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자동차 정비소에 가보고 싶어요. 자동차의 원리도 궁금하고 자동차의 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지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가보고 싶은 체험 장소가 있죠?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글로 쓸 때 시간 흐름에 따라서 혹은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글을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면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우리 지역이라는 장소에 대한 것이니까 구경할 만한 관광지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장소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이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써도 좋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그 제작 방법을 일의 차례에 따라 소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충청북도 괴산을 볼까요? 괴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간 흐름에 따라 소개해 봅시다. 괴산 지역 이름은 고구려 때에는 인근내군이라고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 때 괴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고려시대에는 괴주라고 불리다 조선 태종 때부터 지금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럼 괴산의 특산품 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 종이입니다. 괴산에서 만든 한지는 질기고 보관하기 좋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해요.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첫째, 당나무 자르기, 둘째, 당나무 껍질 벗기기, 셋째, 껍질 삶기, 넷째, 껍질 씻기, 다섯째, 껍질 두드리기, 여섯째, 닭풀 풀기, 일곱째, 발로 한지 뜨기, 여덟째, 한지 말리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괴산 특산품 한지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고장을 소개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난 멋진 소개글 기대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쓰기와 우리 지역 소개글 쓰기를 해보았어요. 시간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을 정리하고 간추려 보았죠.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8단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9단원, 작품 속 인물이 되어입니다. 글을 읽고 인물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극 극본도 공부할 거예요. 재밌겠죠? 궁금한 친구들은 교과서 272부터 275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